그래서 이쪽 방으로 보세요. 류시원의 마지막 콘서트를 보기 위해 서울에서 어머니와 하나뿐인 형이 도착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마지막 콘서트에는 류시원의 가족들이 꼭 참석을 하는데요. 가족들 역시 박용화 씨 소식을 들은 터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콘서트를 30여 분 남겨둔 상황. 가족들이 공연장 안에 자리합니다. 류시원의 가족들은 일본 팬들 사이에선 이미 유명 인사. 어머니 얼굴을 보기 위해 객석이 잠시 술렁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 스타가 된 아들 류시원. 어머니에게 류시원은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매번 이렇게 아들 공연 찾아오시면서 팬분들이잖아요.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이. 이런 팬들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제가 보통 콘서트를 매년 하는데 다 올 수는 없고 마지막 공연을 해마다 와요. 근데 와서 보면 막 저까지 알아봐 주시고 이런 데 와서 느끼는 그거 그럴 때마다 정말 이 팬들한테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내 아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류시원 씨가 누구 닮아서 그렇게 끼가 많아요? 아빠요. 아빠? 네. 아빠가 어때요? 아빠가 멋있는 분이고 노래도 잘하시고 흥도 있으시고 진짜 시원이하고 많이 닮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시원이가 기특해요. 이렇게 외국에 와서 이렇게 이런 많은 팬을 동원한다는 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통하고 기특해요. 이쁘고.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오늘 같은 순간도 무대 위에 서야 하는 류시원. 동생으로서 류시원 씨는 좀 어때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공연하는 날 이렇게. 일단은 형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안 됐어요. 일반인의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네. 물론 좋은 점도 많지만 이렇게 사랑도 많이 받고 근데 또 자기 개인의 인생이 좀 제한되니까 그런 점이 좀 안타깝죠. 일단 연애해야죠. 결혼 언제 하셨어요? 저는 2년 전에 했습니다. 어머님 앞에 계시는데 네네. 어머니 걱정 안 하시나요? 이제 형도 갔는데. 하시죠. 하시죠. 만날 겁니다. 곧. 어떤 말씀 하세요, 어머님은? 걱정하시죠. 늘 저렇게 힘들고. 사실 영화권도 그랬고, 사실 이게 배우의 삶이라는 게 겁만 화려한 경우가 많아서 인간적인 고뇌들이 많거든요. 가족들은 그런 걸 공유하니까 그게 다른 거죠. 류시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어머니 역시 걱정이 많습니다. 다른 때하고 달리 시원이가 그 친한 후배 동생을 너무 불행한 일을 겪어서 어제부터 너무 힘들어해요, 시원이가.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해야 되는 공연이니까 그걸 지가 어떻게 정말 잘 감당해서 또 팬들한테도 실망 안 드리면서 그렇게 공연을 잘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다. 걱정돼요, 사실 좀. 그러나 시원아 열심히 하고 또 용화한테 오히려 떳떳한 형이 되려면 이 공연도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드디어 무대 위에 막이 오르고 류시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친한 동생을 잃은 슬픔을 류시원은 팬들 앞에서 숨기지 못하는데요. 僕も本当に저하고는 너무나 친했던 동생이고 私とはとても親しかった弟のような後輩であり 그랬던 박용화 씨께서 そんなパク・ヨンハさんが 저보다 먼저 私より先に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とても胸は痛みますが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今日は来てくださった皆さんのために 해줄 준비도 많이 했고 그런데 今まで準備もたくさんしてきましたので 하늘나라로 간 박용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류시원. 부디 하늘에서라도 편히 쉬기를 마음 깊이 빌어봅니다.
굉장한 스타들이고 막 굉장히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이러는데 저 정도로 철저하게 외로운가 저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류시원 씨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저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제가 참 친했던 친구예요. 네. 그 우리 용화라는 친구는 너무나 착한 친구고 효자고 제 아주 친한 베스트 동생 중에서도 제 오른팔 왼팔 중에 한 친구였고 정말 평생을 같이 갈 친구였는데 저도 좀 솔직히 지금도 이해도 안 가고 그렇긴 한데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용화 때문은 아니지만 또 한 번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장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사진을 보는데 너무나 해맑게 웃고 있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건 그 친구가 누구보다 참 친형처럼 따랐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내가 좀 먼저 형인데 뭐 이제 힘든 일 없니 이렇게 조금 친형 같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형처럼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 역할을 너무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저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고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친형제보다 진한 우정을 나누었던 동생 박용아. 하늘에선 부디 아프지 않기를 류시원은 마음에 담아 노래합니다. 레이싱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류시원이 일본을 다시 찾았습니다. 레이싱 경기장이 많지 않은 한국. 그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본에서 경기를 하게 됐는데요. 잠을 일단 좀 많이 못 잔 데다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데다가 오늘 연습도 못 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신경 쓰는 게 많다 보니까 컨디션도 뭐 그냥 그렇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류시원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팬들. 버스로는 21대, 무려 900명에 가까운 팬들이 모였습니다. 1996년 연예인 최초로 카레이싱 면허를 따고 지난 2009년 레이싱팀을 창단한 류시원에게 이번 경기는 아주 중요한 시합인데요. 자욱하게 깔린 안개 때문에 전방 5m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 결국 첫날 경기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제 일본 와서 레슬링 하려고 이제 준비 많이 했는데 여기 좀 너무 악천후에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그 예선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비상이 걸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내일 다시 또 좋은 모습으로 내일 꼭 시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레이싱이 펼쳐질 경기장엔 여전히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이틀 연속 경기장을 찾아준 팬들에게 류시원은 고마운 마음을 전해봅니다. 레이싱 선수이자 선수들을 이끌고 있는 감독이기도 한 류시원. 바쁜 스케줄과 궂은 날씨로 연습 한번 하지 못했다는 류시원. 경기장을 달리는 것은 시합이 시작된 지금이 처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요. 선수들과 스태프들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시원은 과연 경기를 잘 치를 수 있을까요? 일본 코너를 빠져나오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는 미끄럽고 거기에 안개까지 짙게 깔려 시야가 좋지 않은 경기장. 그야말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갈수록 악화되고 악천후 속에 이뤄진 경기에 예상치 못한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류시원 팀의 차량이 결승점을 통과합니다. 과연 류시원 팀에서 우승자가 나왔을까요? 장준호가 1등이요. 예. 지금 성적이 어떻게 되나요?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등, 3등, 4등, 7등 했어요. 유시원 선배는 몇 등 하셨어요? 네? 유시원 선배는 몇 등 하셨어요? 아, 7등이요. 7등이요? 네, 연습 한 번도 안 하고 7등 뭐 대단한 거. 총 18대의 차량 중에서 상위권에 든 류시원 팀. 더구나 연습 한 번 하지 않은 류시원은 7등을 기록했습니다. 뭐야? 수고했어. 근데 내가 10번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7등까지 날아간 건데 1, 3, 4, 5등이었어요 원래. 류시원은 오늘만큼은 마음껏 기뻐하고 싶습니다. 프로팀 창단 이후 첫 우승. 류시원에겐 잊지 못할 날입니다.
또 오늘? 오늘 1, 2전. 네, 1, 2전 다 우승이에요. 지금 그 기분을 누가 함께 같이 하고 싶으세요? 네, 우리 모델들하고 함께. 상당히 그러면 안 되죠. 경기가 모두 끝난 시간. 경기장을 찾아준 팬들도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내리는 비를 맞아가며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을 위해 류시원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데요. 류시원의 이러한 자상한 배려가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라네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일본 팬들의 차량 행렬. 변하지 않는 이들의 응원이 있기에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공허함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연예인이기에 혼자서 감당해야 할 것이 많았던 스타 류시원. 때론 힘들고 아프지만 그를 사랑해주는 팬들이 있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류시원은 행복합니다. 아니, 요즘 같은 때가 사실은 류시원 씨한테는 휴가 아니에요? 너무 바쁘게 활동하다가 이렇게 조금 짬을 낼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휴가 같은 거예요. 네. 이번 콘서트 끝나고 또 전국 투어 콘서트 끝나고 들어와서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좀 차라리 좀 쉬고 있고요. 쉬면서 이제 뭐 벌려놓은 일들 그냥 이렇게 좀 정리만 하고 있으니까. 뭘 벌려놓은 걸 쉬면서 정리해요? 뭐가 이렇게 뭐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레이싱 팀도 있고. 레이싱, 그다음에 뭐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제가 사실은 예전부터 또 하나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 같은 이런 연기자, 가수 이런 후배들을 좀 키우고 싶었어요. 양성을 하고 싶어서 뭐 준비를 되게 오래부터 했었는데 작년에 그런 친구를 하나 만나서 류시원이 이번엔 제작자로 변신했습니다. 로티풀 스카이라는 신인 가수를 배출한 것인데요. 웃기네라는 노래로 가수 활동을 했던 어린 소녀 하늘이가 보이시한 매력을 가진 로티풀 스카이로 9년 만에 컴백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후배 양성에 힘쓰고 싶은 게 류시원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어디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은 제가 뭐 이제 아이돌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남들 의식을 좀 별로 안 하는 편이라 저는 그냥 모자도 잘 안 쓰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오히려 일본에서는 시간도 없고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일본에서는 정말 제가 일본 팬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본은 그냥 일하는 곳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서 도착하는 순간 체크인도 안 하고 바로 촬영장 가서 촬영하다가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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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이에요. 그 정도로 촘촘히 일정짜리구나. 예, 편의점보다는 더 다양하게 막 이것저것 파는 아주 우리나라 대형마트 같이. 대형마트는 아닌데 소형마트인데 대형마트처럼 없는 게 없는 그냥 재밌는 그런 24시간 하는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그냥 바람 쐬러 거기나 갔다 오자 그러면 거기 가는 게 다예요. 네. 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요, 탑스타 류시원 씨, 참, 알고 보니까 외로운 사람이고. 네, 외로워요. 네. 자꾸 쫓아다니면 우리가 특종 하나 했네요. 올해나, 뭐, 내년 초나. 예. 아니, 제발 특종 좀 잡을 수 있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좋겠고, 네, 저 진짜 그래요. 40대, 이제 내년에 40대니까, 이걸 미리 자꾸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40대가 됐을 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20대 때는 일만 했다면 30대 때는 조금은 또 다른 거에 도전하는 류시원이었고 40대에서는 또 다른 곳에 도전을 하면서 40대 제가 갖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40대 류시원의 어떤 가족 그런 모습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재주예요. 어쩜 그렇게. 너무 많죠. 아니, 남자가 이렇게 조금 말을 한 번에 다 해, 그래. 나는 뭔 소리를 하냐고. 늘 어머니한테 감사드리고, 그냥 더 좋은 모습을 아들로서 자랑할 수 있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요. 예, 빨리, 좋은 가족도 만들어서, 예쁜 손자, 손녀도 안겨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너무 사랑하고요. 사랑한다는 얘기 참 잘 못하는데 이럴 때만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사실 쑥스러워서 잘 못하는데 너무 사랑하고 어머니 꼭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